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마 12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좀 약간 그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좀 많이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주는 또 충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후차기 혼전이고, 또 다른 경주는 또 혼전 경주가 아주 굉장히 빡세게 붙은 경주도 있기 때문에 역시 뭐 그런 경주 성격에 맞는 역시 배팅 전략이 요구가 되는 경말이 되겠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8경주, 9경주 그리고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시내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인데요. 혼전도가 굉장히 높아요.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나와 있어요. 뭐 인기 순위만 본다면 1번 한급 달빛, 뭐 3번 글로리 칸, 그리고 5번 스카이 퓨처, 7번 특권, 10번 일양 달마. 아무래도 뭐 주행검사 때 기록이 좋았던 마필들 위주로 돌아갑니다만, 실전을 통해서는 그 기록이랑 또 상관없는 결과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 외에도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보병들이 좀 많이 존재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안쪽에 이몽호 언더풀 금상이라는 마필도 굉장히 스피디한 그런 혈통이에요.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쪽 게이트 점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행업소 때는 뭐 그렇게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실전을 통해서는 굉장히 빠른 경주 적응과 게이트 이탈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원더풀 금성도 경쟁력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8번마 토르크 막토, 요 마필도 경쟁력은 충분한 그런 마필이죠. 뭐 주행검사 때 기록도 나쁘지 않았고, 토르크 막토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을 이미 주행검사 때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기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혈통으로만 보면 뭐 단순한 선행만 아니에요. 따라가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기들이 하나 약간 밀려 있습니다만 2번마 원더풀 금성이나 8번마 토르크 막토 이런 보병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4번마 더킹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5번마 새남의 별, 6번마 어디가나, 8번마 에이스 프린스, 외곽에 12번마 금화콜로설 이런 말이 팔리는데요. 3번 더킹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 충분히 경쟁이 있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했죠. 그 당시 이제 우승마인 옥스퍼드 킹의 팔마신 큰 착차를 보이면서 2층에 머물렀습니다만 공백기를 거치면서 힘은 뭐 더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받을 줄 맞긴 합니다만 역시 선행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선행권에서 간다 하더라도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탄력 경들하면 얼마든지 능력 발휘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더킹블레이드가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5번 새남의 별도 나쁘진 않죠. 7월 25일 날 굉장히 깔끔한 발주, 그리고 외곽이어서 뭐 앞에 덮치진 않았습니다만 또 외곽 추이부까지 선보이면서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 의외로 그 선행을 가서 덜비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뭐 새남의 별도 이 편성에서는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4번, 5번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대끼리 가능성도 열려 있고, 요 대끼리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필은 외곽에 12번마 금화콜로설이에요. 금화콜로설 같은 경우도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세라메 별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라메 별은 조기 완성형이라면 금화콜로설은 좀 늦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는 입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힘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여준 것보다는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뛰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스피드도 있습니다만 스피드보다는 뚝심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의 12번 금화콜로솔도 인편성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규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뭐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여러 마리가 팔려 나가고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10번마 명진데이, 5번마 그레이캣, 5번, 10번 막권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여기 안쪽에 3번마 밀레니엄 파워, 4번 논스톱 위닝, 6번마 브라이트 빅터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그레이캣과 명진데이 두 마필도 입장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액면적으로는 뭐 지난번에 2착, 3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정말 눈꽃만큼 나와 보입니다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다면 이번 경주 편성이 뭐 절대 강자는 없는 그런 상황에 되는 마필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경계 자체가 정말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그레이캣도 지난번에 약간의 매세각을 돌긴 했습니다만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명진데이도 3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두 마필 모두 뭐 크게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인은 별로 없는 반면에 아직까지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또 컨디션 안좋 때문에 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들이 컨디션 상승과 맞물리면서 얼마든지 그레이캣과 명진데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저는 뭐 노리고 있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복병을 배팅의 추로 가는데, 주력 막권 자체를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을 갈 겁니다. 그레이캣과 명진데이를 후공으로 돌려놓고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오늘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3번마 탱크삭스 중심으로 배트판에 들어갑니다. 여기 5번마 슈퍼 럭키보이, 11번마 라운블러드, 안쪽에 1번마 더킹 클래스, 2번 원더 플레이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 3번마 탱크삭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힘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이죠. 탄력적인 추임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도 앞선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좀 선행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탱크삭스가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연투를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5번마 슈퍼럭키보이가 데키로 팔릴 텐데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에 올라올 때 탄력은 굉장히 날카로웠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슈퍼럭키보이도 5번 게이트라면 선입권에서 지난번보다는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레이스를 풀어나가기가 좀 더 수월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3번, 5번에 데킬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뭐 혼전 경주이긴 합니다만 두 마필의 객관적 전력이 조금 앞서 있지 않나 보여지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4번 아웃사이먼도 가능하죠. 아웃사이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1번 게이트에서 잘 타고도 깨지는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고 어쨌든 아웃사이먼도 기복은 보입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분명 더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다시 한번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아웃사이먼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9번마 모닝뉴스 중심으로 배당이 들어가요. 여기에 3번마 강화처녀, 5번마 은혜파도, 7번마 백두거포, 또 10번마 보고도 보고. 일단 뭐 편성은 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닝뉴스가 데뷔 전부터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중복을 끌 수밖에 없는데, 일단 문제는 지난번에는 레이스가 굉장히 잘 풀렸어요.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은 잘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또 편성이 워낙 약한 편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닝뉴스를 지난번 복귀로만 보면 뭐 플러스 알파를 더 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닝뉴스를 또 빼고 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편성이 워낙 약한 그런 상황이고, 레이스는 느리기 때문에 뭐 지난번 같은 추입이 먹힐 수 있고,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모닝뉴스가 한 타임 좀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이번 경기는 있죠. 따라서 모닝뉴스 웬만해서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그 대신 나머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도는 사실 좀 떨어져요.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복병은
안쪽에 4번마 썬 위너와 외곽에 11번마 다시 두 손이에요. 썬 위너 같은 경우도 선위권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죠.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난 8월 1일날 잘 타고도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폐출혈이 있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늘 지난 8월 1일 같은 그런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역시 경기력을 가지고 있고, 외곽이 11번 다시 두 손도 어쨌든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손쉽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도 선행을 나서긴 했지만 선행을 가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다 보니까 버텨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깔끔한 선행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11번 다시 두 손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4번 썬위너, 11번마 다치 두 손,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2번마 최강특급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여기에 1번마 원더풀 인디언, 6번마 우정의 향기, 10번마 썬폴의 외곽 12번마 신의 열매, 이런 마필이 팔리죠. 2번마 최강특급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코리안 더비에도 선행을 나섰던 그런 마필이에요. 굉장히 빠른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뭐 손쉽게 정말 편한 선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강특급은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후차권은 굉장히 난타전이에요. 뭐 원더풀 인디언이나 우정의 향기, 원더풀 인디언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15일날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주기 좀 어렵고, 우정의 향기도 지난번에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죠. 그런 바람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연투를 해낼 만큼의 그렇게 능동적인 휘입을 시도하는 그런 마필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준대끼리보다는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5번 선스타트와 8번 백두의 정상, 요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오죠. 선스타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렇다 컨디션 난조 때문에 이렇다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다민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도 52kg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뭐 최강 특급이 레이스를 굉장히 느리게 이끌어 갈 텐데, 그렇다면 선스타트가 선입권에 바로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전개라면 역시 선스타트도 이번 경기는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8번마 백두의 정상도 뭐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1700, 최근에 1400을 뛰었는데 1400보다는 늘어난 1700이 능력 발휘 해내기는 좀 더 수월한 그런 마필이고, 워낙에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레이스가 빠른 레이스에서는 뭐 올라오기가 좀 급급한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우는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또 17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백두의 정상도 얼마든지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최강 특급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5번 선스타트와 8번마 백두의 정상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약간 좀 까다로움이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판은 3번마 콰이어트 아들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여기에 1번마 정상여신, 4번마 우대룡, 또 8번마 천지여걸, 11번마 가로수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콰이어트 아델도 저는 조금 의심을 합니다. 콰이어트 아델이 루나스테이크 코리안 오커스 대선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화려함에 있어서는 단연 콰이어트 아델이 눈길을 끌어요.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최근에 두 번의 대선 경주가 모두 안말들 레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 수말과 섞여 있는 레이스에서도 과연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뚝심을 보여줄 수 있냐 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콰이어트 아델이 최근 두세 번의 대상 경기는 레이스가 좀 잘 풀린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앞선이 좀 지저분하게 흘러가면서 참았다가 정말 막판 한 발만 탁 썼던 그런 마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콰이어트 아델도 이 편성에서는 장담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빠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나머지 마필도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4번 무대룡이라는 마필이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힘이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늦발을 시작하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마필이 아니죠. 적절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4번 게이트에서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고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좀 더 위력적인 끝걸음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우대룡이 이 편성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이죠. 내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면이 좋은 마필이 뭐 인기마로 부상이 됐는데 그 인기 마필들 다 믿고 공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을 또 파고드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11번마 이스트 챔프, 2번마 멋진 승부, 3번마 최강 매직, 5번마 달려라 강산, 6번마 레인,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됐어요. 이스트 챔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정말 잘 탔어요. 그 이상 잘 타긴 좀 어려울 정도로 잘 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스트 챔프라는 마필은 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최선의 레이스였다는 점에서는 또 지난번 이상의 경주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 이번 멋진 승부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달에 승급전에서 굉장히 잘 탔어요. 뭐 2차까지 오다가 막판에 또 3차까지 밀려났는데, 저는 그 8월 2일 경주가 멋진 승부가 보여줄 수 있는 뭐 최상의 경주력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3일 날 역시 인코스에서 잘 타고도 깨졌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멋진 승부 역시 플러스 알파는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이게 지금 11번, 2번이 데키로 팔리는데 두 마필 모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저는 복병을 역시 추구로 가면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저는 이번 경주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2번, 11번이 배당판을 잡아먹기 때문에 다른 복대복 막권이 엮이는 순간에는 뭐 배당은 정말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과감하게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까지도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연속해서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기는 뭐 완전 난타전이죠. 되는 마필들이 많고 능력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외곽에 있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려요. 11번 러닝복스, 12번마 럭키법전, 여기 안쪽에 1번마 종주의 꿈, 2번마 스피드 황룡, 여기에 4번마 글로벌 썬더까지 여러 마필이 팔려나가죠. 러닝복스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23일이 최선의 레이스를 했고, 그날 7월 26일 경주도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좀 어부지기로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는 더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부담 중량은 1.5가 늘어났고, 외곽 게이트고, 편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러닝복스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럭키복전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번 승급전에서 3착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5번 게이트에서 정말 체질 연결을 했었던 그런 결과예요. 그 전에 6월 21일 경주를 보면 굉장히 약했던 편성에서 좀 손쉽게 레이스를 풀어나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공교롭게도 두 마필이 모두 지금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조건이라면 러닝복스와 럭키법전도 입상을 장담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편성이 루즈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빡빡해요. 따라서 뭐 러닝복스, 럭키법전 좀 인정이 안 되는 인기 마필들이에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팔려주면 우리 좀 고맙지 않나 싶은 그런 마필들인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리고 가야죠. 따라서 얼마든지 이번 경주 역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을 제 관리한 마필이에요.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모처럼의 컨디션 변화도 보여줬고 기회를 왔는데 그 마필을 매팅에 추구로 가면서 역시 과감하게 이번 경주도 복대복 막권을 얼마든지 주력 막권으로까지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배당이 정말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주 혼합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4번마 파이트 투데이, 5번마 춘산, 또 2번마 슬리벨, 8번마 금화 에자일, 10번마 파이널 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인기 마필들이 역시 좀 관심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파이트 투데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추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2.5가 늘어났지만 역시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춘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좀 결정적인 한 발을 못 쓰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뭐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해볼만한 편성이라면 춘산도 무시 못하고, 10번 파이널 스타도 마찬가지죠. 7월 4일날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승급전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파이널 스타는 뭐 보여줄 걸음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4번, 5번, 10번 요 인기 마필 중에서는 파이널 스타의 입산 전망이 상당히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고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7번 고고비가 이게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화려함은 좀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항상 내주는 그런 마필이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능력 발휘해내기는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어요. 초반부터 1400인데 페이스는 좀 빨리 진행이 될 거고, 선행 경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스무스하게 따라가는 고고비가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고, 1400이라면 역시 1200 지난번에 졸전을 펼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주력을 구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7번마 고고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방랑기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요. 외국산 시내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죠.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신마 레이스예요. 변수는 굉장히 많은 그런 레이스고, 8번마 문학 제냐타가 인기 1위로 떠올랐고요. 여기에 2번마 나는 스타, 3번마 이스트 포인트, 4번마 글로벌 신화, 여기 6번마 럭키훈, 요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문학 제냐타도 못 믿는 마필이죠. 지난 8월달에 입상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블루 마카롱의 구마신 큰 차를 보이면서 좀 힘겨운 2차기이기 때문에 문학 제나타도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편성은 뭐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이 먼저 앞선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학 제나타가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전개했었던 그런 전개를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아니면 선행을 간다리면 좀 무리해서 가야 되는데, 무리해서 간다리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기본 능력이 이렇게 탄탄한 마필이 아니에요.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8월달에 오긴 했습니다만, 따라서 문학 제나타라는 마필 자체도 이번 경기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죠. 역시 신마 경주는 전력이 도출이 안 된 마필을 노리고 가는 재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배당도 뭐 의외로 쉽게, 큰 배당을 또 쉽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시내 마필 간의 접전 경주,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인데 잠재력은 정말 아주 풍부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역시 복대복 막군까지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2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8번마 레드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갑니다. 3번마 썬더마크, 4번마 라운스톰, 7번마 해우, 또 10번마 대박행지, 이런 마필이 팔리죠. 레드블레이드는 뭐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최근에 1400, 특히 지난번 1700에서 3차에게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고, 뭐 그때 당시에 직전에 1700에서의 3차 정말 눈물겨운 3차기였어요.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왜 레드블레이드를 인정해야 되냐면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필이 거리가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700, 1800, 1900 이런 경주거리를 소화해내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1200이라면 지난번 3차기 아쉬움을 정말 훌훌 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드블레이드 선전이 기대가 되고요. 후차권에서 팔리고 있는 마필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전 외곽이 11번 비기어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41주 10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준비는 오히려 공백기를 거치면서 준비는 오히려 좀 더 힘도 차면서 좀 더 잘하고 나왔고 최근에 뭐 1400 이런 경주 또 1700 이런 경주를 뛰었는데 이 비기어도 1200 단거리 경주가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마필이에요. 컨디션까지 좋다면 또 인기도에 사실 밀려 있다면 뭐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8번 레드 블레이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외곽의 11번마 비기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